당신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가끔 연락해오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고 싶을 때 오고, 생각날 때 전화하고, 내키면 돌봐주는 동안 당신은 그게 사랑이라고 믿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노년을 앞두고 같은 착각을 하십니다. 가족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곁에 사람이 있으면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계획이 어긋나고 세상이 나를 조금씩 비껴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것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혼자 남겨졌을 때의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빠르게 변하고 곧 사라진다. 모든 것을 흐름의 일부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라. 그는 이 말을 철학책에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쓴 일기에 남긴 말입니다. 황제도 늙고 병들고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이 원칙들로. 오늘 그 원칙들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시간의 흐름을 평온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말을 듣지 않던 날, 처음으로 나이를 먹었구나 하고 실감하셨던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합니다.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이 자신에게만 불공평한 것처럼. 하지만 시간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늘 해오던 일을 할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늙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안고 늙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집착하고 변화할 때마다 상처를 받고 주름 하나에 자존심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노년을 망치는 원인입니다. 평온함이란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아직 내 손 안에 있는 것, 내 태도, 내 습관, 내 하루를 선택하는 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첫 번째 힘입니다. 두 번째 원칙. 몸과 에너지를 규율하십시오. 몸을 가꾸는 것이 허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이 일이 되고 손자를 안아줄 힘이 없어지고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였다는 것을. 노년의 당신을 지키는 것은 한 번의 폭발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거의 매일 지루하게 이어지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조금 덜 먹는 것, 걷기 싫은 날에도 걷는 것. 몸이 불평할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깨어날 때마다 몸은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과 무시하는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너지를 지킨다는 것은 음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대화, 마음을 긁어내는 뉴스, 소진만 남기는 관계, 그것들도 몸이 납니다. 체력은 즉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쌓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감정적 자립을 훈련하십시오. 노년에 가장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평온함을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전화를 기다립니다. 방문을 기다립니다. 관심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올 때만 괜찮고 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렇게 빌린 안정감 위에서 살아갑니다. 한때 노예였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잃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돌려줬다고 말하십시오. 그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 곁에 있고 내일은 변하거나 떠납니다. 그 사람의 존재에 내 안정감을 걸어두는 것, 그것이 스스로 만드는 감옥입니다. 감정적 자립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않는 것, 돌보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것. 괜찮니? 하고 물으면서도 대답이 없어도 내가 부서지지 않는 것. 이것이 훈련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더 따뜻해집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칙. 경계를 세우고 함께할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십시오. 나이가 들면
웬만한 것은 참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가족이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음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입은 다물고 마음은 닳아 없어집니다. 경계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입니다. 협상할 수 없는 선입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졌을 때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냉정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명확한 질문입니다. 진짜 관계와 거래 관계를 구분해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동의하지 않을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평온을 함께 지켜주는 사람, 그 몇이면 충분합니다. 5번째 원칙.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마음을 훈련하지 않은 채 노년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없는 아침에 이미 머릿속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10년 전 일을 다시 꺼내 씹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다 하루를 보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노년에 갇히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생각이 당신은 쓸모없어라고 말할 때 그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집니다. 대신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 두십시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둔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들여보내고 무엇을 내보낼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주름은 있어도 평온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6번째 원칙. 매일의 목적을 만드십시오. 목적 없는 노년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누군가 전화하길 기다리고 무슨 일이 생기길 기다리고 밤이 오길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매일 반복될 때 그것이 가장 조용하고 잔인한 형태의 포기입니다. 매일의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한 가지를 배우는 것, 집안 한 곳을 정리하는 것,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 작고 구체적인 것들이 당신에게 구조를 줍니다. 내가 아직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목적이 있는 노년은 조용한 권위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노년은 창문 없는 방과 같습니다. 7번째 원칙. 경제적 기반을 정돈하십시오. 노년에 세상이 더 친절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기회를 봅니다. 서류가 뒤엉켜 있고 수입과 지출이 불분명하고 빚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나이가 들면 누군가 도와주겠다는 손을 내밀 때 그 손에 청구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소하게 사는 법을 익힌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풍요에 기대지 않아도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재정적 안정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심장이 쪼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빌리거나 기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여다보기 불편한 항목이 있다면 바로 그것부터 보십시오. 불편한 것을 외면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8번째 원칙. 삶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으면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약속, 너무 많은 관계, 너무 많은 의견들, 그 안에서 내 목소리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필요를 줄인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은 것으로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이 적으면 당신을 흔드는 것도 줄어듭니다. 단순함은 삶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된 삶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숨 쉴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9번째 원칙. 존엄을 지키십시오. 이 모든 원칙들이 하나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존엄입니다. 힘이 줄어들고 세상이 점점 당신에게 덜 주목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대할 때 그때 존엄은 마지막 국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국경을 지키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단 하나의 자유는 남는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다.
그것이 내면의 자유입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니오를 네로 바꾸셨습니까?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밉보일까봐, 그리고 그 후 남는 것은 스스로를 팔아넘긴 것 같은 씁쓸함이었을 것입니다. 존엄을 지킨다는 것은 거칠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느끼는 것, 불합리한 것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나를 함부로 대하는 환경에서 기품 있게 걸어 나오는 것, 그것이 강한 노년입니다. 군림하는 노년이 아니라 내면에서 무릎 꿇지 않는 노년입니다. 시간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몸은 변합니다. 사람은 오고 갑니다. 하지만 이 9가지 원칙 위에 선 노년은 다릅니다. 사라지듯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해지듯 나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십시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존엄을 신성하게 여기십시오. 장식품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행복하고 강한 노년은 세상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은 따라오거나 바깥에 머뭅니다. 그 선택권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